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철학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중국 철학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가의 창시자 공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생애는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자 생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자는 부단히 정치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정치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의 정치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바로 주나라였습니다. 공자는 만일 누가 나를 등용해 준다면 나는 주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나라는 하나라와 상나라를 거울로 삼았으니 그 문화가 찬란하다. 나는 주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주나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공자가 보기에 주나라는 화려함과 소박함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나라는 문질빈빈한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화려하다는 것은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고 소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같이 때묻지 않은 질박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볼 때 주나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국가였으므로 그토록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또 그의 생애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주의 후예인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주나라의 예약을 입증할 문헌이 충분했으며 따라서 공자는 주나라의 예약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것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예약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자는 정치를 하려 했고 특히 주나라의 예약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어떻게 해야 주나라의 예약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을까요? 공자는 춘추시대의 예약의 붕괴, 사회적 계급의 붕괴의 원인을 이른과 실제가 어긋나는 것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른과 실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되는 것이 정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명론입니다. 여기서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자는 이름과 실제를 일치시키려면 위에서부터 정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자가 당시 제후들이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이론을 포용해줄 제후는 극히 드물었고 결과적으로 공자는 정치가로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에 자공에게 세상에 도가 없어져서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는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후에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실패한 정치가였던 공자가 왜 후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뜻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비록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뜻을 펼칠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도전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마침내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자의 정치적 목표와 정치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자의 핵심 개념인 인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벗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